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급증하는 중국 채무 불이행 회사채 상반기만 11조 원에 육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재정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중국의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반도체 전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미국과의 관계가 괜찮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교역량이 사상 최고까지 올라갔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급증하는 중국 채무불이행 회사채 상반기만 11조 원에 육박. 중국의 부채 수준이 국내 총생산인 GDP의 4배에 근접해서 중국의 채무 리스크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의 CNBC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20년이라는 거예요. 2020년 1월이라는 건데 2020년 1월 뭐가 생겼죠? 코비드가 생겼어요. 이 코비드가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1월 말하자면 2019년도부터 생겼지만 제대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1년 6월까지 지난 18개월 동안 중국 본토에서 채무 불이행한 회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또 하나의 반증이 있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지금 중국 국가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영향으로 중국의 국가부채 규모도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채무 불이행한 채권은 중국 국내 채권인 13억 달러, 약 2,317억 2,500만 원의 일부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들은 중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의 애널리스트, 이런 사례들은 중국 정부가 시채권 시장의 품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암묵적 보증은 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자, 더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 볼게요.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죠. 피치. 너무나도 잘하는 회사입니다. 3대 신용평가 회사인데 피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회사가 채무 불이행한 회사채 규모가 무려 625억 9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11조 1485억 원. 그래서 11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채무 불이행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돈을 우리가 못 갚겠어, 배째라 이거죠. 이게 2014년 이후 상반기 규모로는 최대 규모를 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보다 지금 현재가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 중국 국영기업의 채무 불이행 규모가 356억 5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6조 5,102억 원으로 채무 불이행 총액인 625억 9천만 위안의 50% 이상이 국영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에 2020년입니다. 연간 채무 불이행 규모는 1,467억 7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26조 1,617억 원이었으며 2014년 연간 채무 불이행 총액은 13억 4천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2,386억 8,080만 원보다 지금 작년 총 채무 불이행액이 109.5%가 늘었다. 2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4년도보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경제가 2배 이상 나빠졌다라고 단순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무너지는 회사도 많고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이 중국의 채무 불이행을 우려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보이는 중국의 채무에 대해서 믿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는 분위기죠.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3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채무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방정부의 회색 지역의 채무 불이행입니다. 특별히 회색이에요. 회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회색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이죠. 즉, 잘 알려지지 않은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은 중국의 부동산과 함께 중국의 회색 코뿔소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을 때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코뿔소는
뛰면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위험한지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흐리흐리하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되게 큰 코 다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인데 지방정부의 지금 채무불이행이 회색 코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뇌관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의 암묵적 보증을 맞설 수 있는 것은 지금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인 LGFV가 발행한 채권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이 회사들은 대부분 중국의 지방정부와 지역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죠. 자, 지금 보세요. 지방 그리고 지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뭘 위했다? 인프라 프로젝트죠.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프라를 키워요. 말하자면 도로를 깔고 아니면 공공선을 깔고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인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보통 건설 사업을 키우죠. 건설 사업을 키우는데 돈이 제일 빨리 민간에게 퍼져요.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이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 수량이 급증하고 있죠. 아까도 언급했죠. 인프라 구축 그리고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가 발행한 채권 수량이 급증하고 있고 또한 이 회사들이 지방에 있는 회사들을 유치를 하면서 이 유치 자금으로 이것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산업을 통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헛된 대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현 상황이 되겠죠.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그동안 중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방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은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도구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돈이 딸리니까 돈을 못 갚으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선순환이 아니라 역순환이 되면서 이게 쳐요. 뒤로 칩니다. 뒤로 쳐서 이것 때문에 잽을 맞고 쓰러지게 되는 현 상황이 되겠죠. 맥쿼리 그룹의 후웨이 지준 중화지역 수석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LGFV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의 경제 상황은 좀비 기업보다 나쁘다. 채무 이자와 원금은 모두 상환되기 어렵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언급한 좀비 기업이란 대출과 정부 보조금으로 기대어서 살아남은 기업인데 이러한 좀비 기업들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지금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불이행이야말로 좀비 기업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웨이진은 2021년은 10년 만에 GDP 성장 목표를 세우지 않아서 자 지금 보세요. 올해 중국은 GDP 성장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GDP 성장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빠질지 모른다고 지금 보면 돼요. 그래서 더 큰 신용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LGFV 지방정부 자금 조달기관의 채권 채무 불이행은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얼만큼 성장을 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제한 돈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 채무 불이행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2018년 LGFV가 발행한 채권은 6천억 위안, 약 106조 8,720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인 2020년 발행한 채권은 1조 9천만 위안, 약 338조 4,280억 원으로 폭증한 상황이에요. 자, 2018년도에 발행한 채권, 이게 6천억 위안이에요. 그런데 2020년 발행한 채권은 1조 9천만 위안이라는 거죠. 단순 계산만 보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채권의 양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은 돈이 2배 이상 풀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돈이 너무나도 많이 풀려서 이만큼 채권 불이행이 다가가 되면 2배 이상의 재정의 부담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화룡자산기업의 관리의 채무 상환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투자 등급 채권은 화룡자산 관리의 채무 상환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화룡자산 관리라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 회사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화룡자산 관리 이 회사는 중국 최대
부실채권 관리 기업이에요. 부실채권 관리 기업이라는 것은 부실채권을 사들여서 이것을 관리하고 나중에 큰 돈으로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적극적인 투자 실패, 그리고 2021년 1월 사형 선고를 받은 전 회장의 부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실채권을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위험도를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위험도 관리가 이 수준을 넘어버리게 되는 지금 중국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현재 화룡자산관리는 예정된 시간에 실적 보고 발표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채권의 가격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위험도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보통 올라가거든요.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딱 사서 위험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회사의 투자자들은 화룡자산관리의 채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죠. 화룡자산관리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정부 기업이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채권도 중국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정부가 화룡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채무 상황이 중국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정부가 화룡자산 관리를 직접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한 회사가 채권을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 상황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 재정에 미친 영향이 크고, 그리고 만약 중국의 상황이 좋아서 채무 상황이 잘 된다라고 하면 화룡자산관리의 상황도 좋아질 거죠. 좋아지게 되면 중국 경제는 살아나는 건데, 이 화룡자산관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등급 채권이 대량으로 매각될 가능성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갖고 있던 마이너스 채권 아니면 투자 외 채권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소진을 시켜야 돼요. 자기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기다려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 채권을 가지고 무기화할 수 있는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재정이 약한 지방 및 지방은행입니다. S&P 글로벌, S&P라는 회사는 되게 중요하죠. S&P 글로벌의 레이팅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북부 지역과 중남부 지역의 소규모 은행들의 자산 상황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내몽고 지방. 그리고 지금 여기 동북삼성도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온남성하고 사천성도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남성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남성의 정주라는 것은 정저우인데, 정저우가 이번에 폭우가 쏟아졌죠.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어려움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잘 사는 지역은 어디냐면 광둥성, 그리고 어디죠? 호북성이라고 불리는 후베이성이라고 불리는 지역과, 그리고 보통 보면 산둥성과 그리고 북경이 있는데, 그리고 베이징, 상해시, 이렇게 지금 많이 좋죠. 보통 동쪽으로 많이 좋고 북쪽으로는 안 좋고, 그리고 중남부 지역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중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천성과 운남성, 지금 수촨성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협서성, 산서성도 여전히 안 좋습니다. 물론 신장 위구르 지역은 아주 개판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독일 금융기업의 알리안츠의 경제학자 율러 에르메스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은 더 많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산업평균 부실 채권의 규모가 평균 이상인 지방과 농촌의 상업은행들은 평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출 중 69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2조 2,902억 원을 탕감을 받았고, 특히 동북 지역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동북 삼성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겠죠. 지방에 있는 소규모 은행들은 재정 상황의 악화를 인해서 지방 국영 기업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형 은행의 지원을 받아야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방에 있는 은행들이 망가지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지방의 그 회사들이, 지방의 국영기업들이 보통 지방에 있는 은행들하고 결탁을 해서 성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 재정의 지원이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재정의 지원이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장을 못하죠. 성장을 못하면 이게 지원이 끊어져서 어려워질 텐데, 대형 은행의 지원이 나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이 지방과 지방은행과 또한 지방정부까지 도움을 줘야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재정 파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의 충분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안화를 찍어서라도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생기죠. 유동성의 증가. 유동성의 증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우리는 또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렇게 되면 지방의 은행들이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그 국영기업들도 이제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중국의 현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